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더 맞을 겁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항상 어두웠어요. 전기세를 못 내서 끊긴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촛불을 켜셨죠. 그 불빛이 벽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날품팔이라고 하죠. 오늘 일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저희는 그냥 굶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일이 없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밥이 없었죠. 어머니는 물에 소금 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배가 덜 고프다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도 드셨을 텐데 저희한테만 주시고 당신은 안 드셨을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저는 누나가 입던 옷을 고쳐 입었거든요. 남자애가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놀렸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요. 1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에 우유통을 싣고 동네를 돌았죠.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자전거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분유를 사야 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또 일했어요. 시장에서 짐을 날랐죠. 아주머니들이 사신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집까지 끌고 갔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었어요. 정말이지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자들이 신기했거든요. 책도 읽고 싶었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졸았어요. 새벽부터 일해서 피곤했거든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아픈 게 많았으니까요. 12살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거든요. 공사장에서 떨어지셨어요. 다리를 못 쓰게 되셨죠. 그 뒤로 저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학교냐 가족이냐 그런 거창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일해야 했어요. 내일 먹을 쌀이 없었거든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들어갔죠. 14살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12살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장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싼 값에 일했으니까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손이 까지고 발이 부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깨워서 밥을 먹이셨죠. 저는 밥그릇을 들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우셨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우시는 거 저는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미래라는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만 생각했어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오늘 동생들이 굶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했죠. 내일은 몰랐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테니까요.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냥 버텼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할 힘도 없었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기계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15살 때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손가락이 기계에 끼었어요. 피가 많이 났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누군가 기계를 멈췄죠. 병원에 갔습니다. 손가락은 다행히 붙였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비는 제 월급에서 깎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유년기가 지나갔습니다.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것도 소풍 가는 것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게 제 유년기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학교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죠. 그런데 부러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읽고 싶었고 셈을 할 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유는 저한테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버티는 데만 집중해야 했어요. 미래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죠. 저한테 미래는 없었으니까요. 오직 오늘만 있었습니다. 21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했죠. 중매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기분이었죠. 1년 뒤에 첫째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었거든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이를 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부업을 했어요. 옷수선 일을 받아서 했죠.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는 틈틈이 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다 돈이었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태어난 건 민수가 3살 때였어요. 딸을 낳고 나니까 남편이 조금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바랐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딸아이를 예뻐했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딸이 생겨서요. 2 아이가 있으니까 집이 시끄러웠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5살 때였어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골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숨진 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었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간단하게 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약간의 돈을 줬는데 그것도 장례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없었어요. 빚만 남았죠. 남편이 몰래 빚을 내놓은 걸 그때 알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업고 다녔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사장님이 애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했습니다. 애들은 제가 일하는 집 구석에 앉혀놨어요.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동생 좀 봐줘라. 민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5살짜리가 2살짜리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해야 했거든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습니다. 낼 수가 없었어요. 더 싼 집으로 이사했죠. 반지하였습니다. 습하고 어두웠어요. 햇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자꾸 아팠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였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낮에 가사 도우미 일하고 밤에 공장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잠은 하루에 3-4시간 잤습니다. 서 있다가 잠드는 적도 있었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정신은 흐릿했지만 손은 일을 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요. 입학식에 못 가줬어요. 일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한테 물었어요.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민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눈이 빨갛더라고요. 운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열심히 살면 좋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했어요. 미래를 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축 같은 거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번 돈이 오늘 다 나갔거든요. 밥값, 방세, 공과금, 애들 학비 그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끔 애들한테 과자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난방을 못했어요. 전기장판도 없었죠.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애들을 가운데 눕히고 제가 양쪽을 안았습니다. 제 체온으로 애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저는 떨면서 잤습니다. 추웠지만 참았어요. 애들만 따뜻하면 됐거든요. 35살쯤 됐을 때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다고 했죠. 의사가 한숨을 쉬더니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비쌌어요. 몇 번 받고 안 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평생 아픈 걸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은 했습니다. 안 하면 굶으니까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똑똑하다고 선생님들이 칭찬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수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애들이요. 애들만 보면 힘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어도 애들 얼굴 보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애들만 잘 크면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애들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민수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수를 특목고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망설였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일을 구했습니다. 청소 일을 더 받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어요. 민수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제일 싼 학원을 찾아서 보냈어요. 민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민수 방문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민수를 봤어요. 졸면서도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민수야 자라.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할게요. 민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민수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따뜻했어요. 민수 손이요. 아직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민수가 특목고에 붙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둘이 안고 울었죠. 딸아이도 같이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치킨을 샀습니다. 빚을 내서요. 세 식구가 치킨 한 마리를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더 비쌌습니다. 교재비, 학원비, 교통비 다 돈이었어요.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민수가 잘 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 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고 장학금을 알아봐 주셨죠. 선생님들이 사비로 민수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들한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민수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이요.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아니다. 내가 잘해줘서 고맙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한테요. 이렇게 잘 커줘서요. 민수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보내주고 싶었는데 민수가 거절했어요. 엄마는 동생이나 챙겨. 나는 내가 할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어요.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도 민수는 씩씩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잘 지냈어요. 방학 때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재미있어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억지 같았어요. 저는 밥을 많이 차려줬습니다. 민수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었거든요. 민수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았어요.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연구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라는 건 알았죠. 선생님들이 민수를 칭찬했거든요. 재능이 있다고요. 이 아이만큼은 잘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보면 희망이 보였어요. 제 인생은 힘들었지만 민수는 다를 거라고 믿었죠. 민수는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뤄줄 거예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딸아이도 잘 컸습니다. 공부는 민수만큼은 아니었지만 착했어요. 저를 많이 도와줬죠. 집안일도 하고 동생처럼 잘 따랐습니다. 두 아이가 있어서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였거든요. 40이 넘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아팠어요. 약을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 돈으로 애들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민수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처음으로 대학에 가봤어요. 큰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민수는 무대에 올라가서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객석 맨 뒤에 앉아서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훌륭해졌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교수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민수가 전화로 말해줬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기쁘고 감격스럽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엄마, 나 교수 됐어. 정말이냐? 응, 정말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평생 참았던 게 다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울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요. 평생의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굶고 헐벗고 아파도 참았던 게 다 값진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성공했으니까요. 민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했어요. 딸아이랑 같이 갔죠. 민수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민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이라는 게요. 민수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민수 집이었어요. 민수가 저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저는 구경하면서 울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울어, 엄마? 행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민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민수 품에서 한참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민수가 안정된 직장을 얻고 딸아이도 취직해서 잘 지내고 두 아이가 다 밝게 자라줬습니다. 남편 없이도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워냈어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딸아이가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제가 이렇게 예쁜 딸을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민수도 결혼했어요. 교수님이랑 결혼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였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결혼식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수 아들이었어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손자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저한테 용돈을 보내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돈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일도 줄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6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고장 났거든요.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연락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고 딸아이는 주말마다 찾아왔죠. 손주들도 보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힘들었지만 끝은 좋네요. 아이들이 잘 커줘서 저는 보상받았어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됐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아들이 교수라고 하니까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줬거든요.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로요. 가끔 민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해줬어요. 맛있었습니다. 손주랑 놀았죠.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봤어요. 그 시간이 천국 같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좋다. 정말 좋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으면 했어요. 그런데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은 변화였거든요. 민수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주일에 한 번이 됐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바쁘겠거니 했어요. 딸아이도 바빠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어요. 자주 못 온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65이 됐을 때 완전히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안 따라줬거든요.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았어요. 민수가 월세를 내줬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지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봤어요.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글자가 잘 안 보였죠.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하루가 길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요. 딸아이가 웃던 얼굴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시간들이요.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방이 보였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어요.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또 TV를 봤어요. 저녁을 먹고 잠들었죠. 매일 똑같았습니다. 변하는 게 없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귀찮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민수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민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바쁘다는 걸요. 그래도 서운했어요. 조금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방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죠. 세상에서 혼자인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아이는 좀 더 친절했습니다. 그래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애들이 너무 손이 많이 가서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었거든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딸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때가 좋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잖아요. 지금은 혼자거든요. 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잊은 걸까요?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들었죠. 그러다 보니 낮에 졸았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죠. 이웃들과도 말을 안 했습니다. 인사만 했어요. 깊은 대화는 없었죠. 다들 바빴거든요. 저도 말 걸기가 미안했고요. TV가 제 친구였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봤어요. 오락 프로그램도 봤죠. 뉴스도 봤습니다. 그냥 틀어놨어요. 소리가 나야 덜 외로웠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귀찮았어요. 혼자 먹는 게요.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가끔 빵을 사왔어요. 그것만 먹고 지냈죠.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늙고 야윈 할머니가 보였거든요.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요. 고마워요, 엄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건강 챙기고. 네, 엄마도요. 대화가 짧았습니다. 민수는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어요. 혼자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거요. 촛불을 켜고 불어봤어요. 민수가 건강하기를 빌었습니다. 딸아이도요. 손주들도요. 제 소원은 그것뿐이었어요. 케이크를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우는 게 익숙해졌어요. 누가 볼까 봐 소리는 안 냈습니다. 창밖을 자주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었죠.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자주 확인했어요. 혹시 전화가 왔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무거웠거든요.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픈 건지 외로운 건지요.
TV를 켜봤습니다. 소리를 크게 했어요. 그래도 적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거든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요? 아이들이 전화할까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얼굴을 봐야 했어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머리도 빗었죠.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초라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민수네 집까지 1시간 걸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갔습니다. 민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죠. 민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 보러 왔어요. 몇 동 몇 호예요? 저는 알려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민수한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올라가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민수를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지. 전화하고 오지 그랬어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랬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바빠요.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조금만 이따 갈게. 안 돼요. 정말 바빠요. 민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죠. 그래도 잠깐만. 저는 애원했습니다. 정말 잠깐만 보고 가고 싶었거든요. 민수 얼굴만 봐도 됐어요. 다음에 뵐게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앞에서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초라했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할머니였어요. 민수가 창피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죠. 겨우겨우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두웠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싫어하나 봅니다. 귀찮아하는 게 확실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민망하게 한 거죠. 저는 바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수가 어렸을 때는 저를 좋아했는데요. 엄마 하면서 따라다녔는데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민수는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이유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민수를 위해 살았거든요. 민수가 잘 되는 게 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떴어요. 그런데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도요. 그날 이후로 민수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또 문전박 대당할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배가 고픈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TV도 안 봤어요. 재미없었습니다. 뭘 봐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요.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이 안 갔어요. 아침이 오면 지루했고 낮이 오면 고통스러웠고 밤이 오면 무서웠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요. 아이들은 저를 원하지 않는데 저는 왜 살아야 하는 거죠?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죽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죽는 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들이 슬플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아마 편할 겁니다. 저는 짐이니까요. 민수한테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죽으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슬펐습니다. 저는 짐이구나. 아이들한테 짐이 된 거예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짐이 됐습니다. 방세를 못 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민수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방세 언제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말하기가 싫었어요. 민수가 또 한숨 쉴 것 같았거든요.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거리에서 자는 꿈이었어요. 추웠습니다. 무서웠죠.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정말로 거리에 나가게 될까 봐요.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귀신 같았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요. 저는 거울을 치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욕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씻기 귀찮았어요. 며칠째 안 씻었습니다. 냄새가 났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오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랐어요. 누굴까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방세 가지고 왔어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럼 나가셔야죠. 조금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한 달이나 밀렸잖아요.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울먹였어요. 갈 데가 없다고 했죠. 집주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죠? 갈 곳이 없는데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무슨 일이에요? 저기 방세를 못 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보낼게요. 고맙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미안했습니다. 민수한테 짐이 돼서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방세를 냈어요. 집주인한테 드렸죠.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받고 갔습니다. 저는 방에 남았습니다. 혼자요. 다시 혼자였어요.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재미없었고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멀리 있고 연락도 안 오고 저는 좁은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죽으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원하지 않는데 저는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었어요. 모순이었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고문 같았어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방세를 또 못 냈어요. 민수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부탁했으니까요. 또 부탁하면 정말 짐이 될 것 같았어요. 집주인이 짐을 내놨습니다. 복도예요. 제 짐이 복도에 쌓여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이불이 전부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할까요? 아니요.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한테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어요. 이불은 들고 갔죠. 무거웠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가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봤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추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거든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떨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어두웠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더 무서웠죠. 새벽이 됐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추워서 깼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피해서 갔죠.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이제요. 배가 고팠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을 봤어요.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죠.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망설였어요.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먹을 게 있었습니다. 조금 상한 빵이요. 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먹었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수근거렸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공중화장실이요. 거울을 봤어요. 저는 거지였습니다. 정말로요. 머리가 떡지고 옷이 더러웠어요.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죠.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밤에는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공원보다 따뜻했거든요.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들이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옆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소. 10년이요. 그래요. 처음엔 힘들지. 익숙해져요.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10년을 살게 될까요? 이렇게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죠. 저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공원 벤치, 지하도 찜질방 여기저기를 전전했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났죠.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며칠 고생하다가 나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요. 역겹다는 표정이었어요. 피해 다녔죠. 저도 저를 역겹게 느꼈습니다. 거울을 안 봤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 모습이 끔찍했을 테니까요.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어요.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줄을 섰죠.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거리에 있습니다. 노숙자예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무료 급식을 받고 지하도에서 자는 노숙자입니다. 자식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민수는 잘 살고 있겠죠. 따뜻한 집에서요. 딸아이도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저를 찾을까요? 아니요. 안 찾을 겁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편할 거예요. 짐이 없어진 거니까요. 밤에 별을 봤습니다. 많았어요. 예뻤죠. 그런데 슬펐습니다.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저 하늘로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밤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여러 장 덮었어요. 그래도 추웠죠.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발가락도요. 동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에 갔습니다. 돈을 모았거든요. 구걸해서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어 죽고 싶지 않았어요. 찜질방이 따뜻했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몸을 녹였습니다. 잠들었어요. 편하게요. 아침에 나왔습니다. 다시 추운 곳으로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몸이 약해졌습니다. 기력이 없었어요. 제대로 못 먹어서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자꾸 넘어졌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심하게요. 가래에 피가 섞여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요. 아이들이 저를 찾을까요? 민수가 전화할까요? 딸아이가 올까요? 기다렸습니다. 매일요. 전화기를 봤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충전할 곳이 없었거든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제 아이들이니까요. 언젠가는 저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눈이 왔습니다. 하얗게 쌓였어요. 예뻤습니다. 그런데 추웠어요. 더 추워졌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요. 차가웠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부럽다고요. 저도 저랬었는데요. 아이들이랑 행복했었는데요. 언제였죠? 오래전 같아요. 다른 인생 같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추운 밤이요.
저는 지하도로 갔어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죠. 모레도요. 앞으로도 계속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요. 언젠가는 저를 떠올려 주겠죠. 전화기를 봤습니다. 배터리가 1% 남았어요. 곧 꺼질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락이 안 오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어요. 꿈에서는 따뜻한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꿈에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요.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움직이기 싫었죠.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요.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요. 밥을 받았습니다.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죠. 살려면 먹어야 하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오늘을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거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인생 같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늙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열심히 사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을 잊지 마세요. 제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추운 거리를요. 혼자요. 외롭게요. 그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요. 내일도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 줄까 봐요. 그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